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짓날인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북극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충청, 호남 서해안 등에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공장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대구에서는 화재로 한 명이 사망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다음 주 당내 의결 절차를 거쳐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혐의로 체포된 10대가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낙서를 한 임모군과 모방범인 20대 남성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명문대인 카렐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15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극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같은 시설물 피해가 170건 접수됐고 제주공항엔 눈보라로 7,5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막으려고 모자를 쓰고 두꺼운 목도리로 꽁꽁 싸매봅니다. 버스 승객은 온풍기가 설치된 정류장으로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깁니다. 손이 추운 게 아니라 떨어질 정도로 추워요. 뜨거웠던 커피도 밖에서 2시간쯤 지나자 얼어붙었습니다. 춘천에선 어는 점이 영하 17도인 소주까지 얼었습니다. 서해안 항구의 어선은 눈에 덮여 출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는 눈에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장사보다는 지금 눈치로 왔습니다. 지금 차가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해요. 한파로 인해 어제 밤까지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등 17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공항엔 눈보라가 치면서 항공기 결항 지연 운항이 속출해 이용객 7,5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북극발 한파의 영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건강관리 및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공장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대구 주택가에서는 화재로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서영 기자입니다. 사방에서 물을 퍼붓지만 시뻘건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북 충주시의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화학기구에서 누출된 기름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소방은 장비 30대와 인원 60명을 투입해 2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신고자에 의하면 반응기 옆이 터지면서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되어 119에 신고. 이 불로 공장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는 화재로 80대 여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더불어 2층 주택 전체가 전소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공동주택에도 불이 나 70대와 40대 부자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방에서 원인 모를 불씨가 발생해 집 전체를 검게 그을렸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다 체포된 10대 임모군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하란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계좌 등을 추적해 배우자를 쫓고 있는데요. 임군과 모방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보도에 노하린 기자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고 인증사진까지 촬영한 17살 임군과 여자친구 김모양. 이들이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상에도 낙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시작은 텔레그램 게시글이었습니다. 임군은 지난 11일 텔레그램에 일하실 분에게 300만 원을 드린다는 글을 올린 이 팀장이라는 인물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팀장은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범행을 지시했는데 경복궁 범행을 마친 뒤 세종대왕상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세종대왕상 근처에 도착한 10대들. 경찰이 있어 무섭다며 거절하자 이 팀장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낙서가 끝나면 수원 모처에 현금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도 했지만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군의 계좌 내역 추적 등을 통해 이 팀장을 포함해 배우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군과 모방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정부가 문화재 훼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들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체코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는데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총을 든 경찰 특공대가 기둥에 몸을 숨기고 얼핏 창문 밑에 매달려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체코 명문대인 카렐대에서 대낮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철학부 건물로 들어가 복도뿐 아니라 건물 지붕 발코니에서도 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 tuto chvíli my víme, že při této tragické události přišlo o život více než 15 lidí.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총격범은 24살의 철학과 학생으로 고향집에서 목숨을 끊겠다고 말을 남겨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고향집에서 총격범의 아버지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추격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Which was for me even more stressful because my daughter was over there. It means I hid it over here. I took my bulletproof vest and I started to call immediately my daughter, but she was not responding. After a few minutes, I get into connection with her through SMS, short messages. 경찰은 총격범이 해외의 총기 사건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대치 끝에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위는 비대위 설치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10대 피의자와 이를 모방한 2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구속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각 진행됩니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전 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32명, 피해액은 약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고 한동훈 장관은 곧바로 장관직을 사임했습니다. 먼저 신재호 기자입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의 공식 요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종합하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혁신위와의 갈등, 낮은 당 지지율 속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고 한 전 장관 본인이 정치 참여 의사를 내비친 지 이틀 만입니다.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수락 직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대위원장 지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들어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을 위해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오는 26일 전국위원회 일결을 거치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비대위원 인선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해부터 총선 체제로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장관은 동료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이면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며 본인의 선택을 야구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사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5시로 예정됐던 이임식에서야 모습을 보인 한 전 장관은 연단 위에 서서 시민들을 동료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한 전 장관의 이임식은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온 한 전 장관은 본인의 선택을 야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이제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실천이지만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법무부는 인호공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끌게 된 한동훈 전 법무장관,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최돈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 예상은 했지만 조금 시기가 빨랐던 것 같은데 이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앞서 보셨겠지만 그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의힘 상황을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라고 진단하면서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여의도 문법대로 국민의힘이 3부 처리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결심했으면 모양새 갖추기 위해 간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 역할인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3구 처리 과정이 없었던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한 전 장관의 직설화법이 그대로 반영됐고 여당의 절박함도 한 전 장관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이죠,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도 법조계를 넘어서서 존재감을 과시한 이 스타 장관이란 평가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1973년생 90년대 학번, 이른바 97세대인 한 전 장관은 검사시설 재개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기업 수사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SK 분식회계 사건, 대선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사건 등을 수사했는데 이때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을 역임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뒤에 좌천당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법무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현실로 다시 좀 돌아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당내 기반과 정치 기반이 좀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 가능성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당 사령탑으로 당내 혼란을 지금 수습해야 하고요. 네. 무엇보다 당면 과제는 총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국민의힘 계열의 성공적인 비대위라면 박근혜 비대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04년 당시 불법 대선 자금 파문 위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의 역풍까지 물면서 천막 당사를 꾸리고 전면에 나섰죠. 그때 우려를 깨고 121석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2015년 더불어민주당에선 안철수계 의원들의 탈당 등으로 위기에 놓였지만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면서 원내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두 사례 모두 인적 청산과 참신한 인재 영입이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동훈 비대위 이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과제는 아무래도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낮은 지지율 속에 대통령 최측근 이미지는 아마
강점보다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오히려 이런 관계가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여서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한 전 장관은 최근 여의도 화법이 아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고 했는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불가피한 인적 쇄신 작업에서 당내 기반과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쇄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강용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소식에 축하한다며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잘 수행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한 전 장관이 밝힌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을 비판하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부르기도 전에 달려가다니 그렇게 마음이 급했냐며 법무행정 공백을 비판했습니다. 그간 친명계는 한 전 장관의 등판이 윤심 공천과 같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부각시킬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한 전 장관이 만들 변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70년대생 새 얼굴이라면 우리는 나이든 올드보이로 비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선거를 치르는 건 너무 안이한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의 몸부림을 웃고 즐기고 한나땡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으면 실제 국민들은 너희들은 뭐 하는데? 혁신계 원칙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실정의 최대 책임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비판하며 통합 비대위를 통해 혁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최강 한파에 다들 따뜻한 집에 머물고 싶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하루도 일을 걸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바람과 맞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심동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씨에도 수산시장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끼고 있던 장갑은 이내 젖어버리고 급한 대로 난로를 쬐보지만 빨갛게 얼어버린 손은 잘 녹지를 않습니다. 매서운 한강바람까지 더해져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근데 매장으로 여기 완전 시베리아야 이게. 저거 이제 문 열어면 기가 그냥 짱짱 찢어져. 그래도 우리 수산인들은 그래도 뭐 추우나 더우나 또 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강추위에 길거리 음식을 찾는 손님의 발길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대로 된 난로 하나 없이 방풍 비닐에 의지해 추위와 맞서지만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먹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손님들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단골분들 계시니까 항상 열려있는 거 아는데 오셨다가 닫혀있으면 헛걸음 하시잖아요. 추워도 하고 더워도 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장사는. 기록적인 한파에 수도 계량기 동파가 이어지면서 서둘러 수리하려는 손길도 분주하기만 합니다. 네, 동파제 없어요. 네네,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얼어 터지지 말라고 헌옷으로 계량기를 꽁꽁 싸맸지만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가까운 혹한에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었지만 우리 이웃들은 오늘도 사정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며 세찬 칼바람과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요즘처럼 극한의 한파가 몰아치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바로 한랭 질환입니다. 특히 심혈관계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모자를 꼭 써서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80대 환자는 최근 이어진 강추위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약간 좀 어지러운 것 같아서 혈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순환기도 있고. 이처럼 영하권 추위에는 35도 이하로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과 동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지럼과 피로감을 느끼고
몸이 떨리다가 말투가 어눌해지고 심할 경우 기억 상실은 물론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질환 환자는 총 85명입니다. 특히 강원 영월에서는 90대 노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과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 질환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옷을 따뜻하게 입고 열 손실이 심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를 쓰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극심한 한파가 있을 때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삼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방한용품을 충분히 갖추고 중간중간 따뜻한 물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 이 밖에 코로나19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을 주의해야 하며 천식 등 기저질환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고3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러 간 학교 교실에서 자신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와 마주쳤습니다. 접촉 금지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하필이면 같은 교실에서 만난 건데 이럴 때 적용할 규정이 없어 결국 피해자가 부랴부랴 교실을 옮겨야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수능 시험 고사장에 들어서다 깜짝 놀랐습니다. 2학년 때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와 마주친 겁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A양과 가해자는 접촉 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걔를 마주치니까 이대로 그냥 같이 시험 보는구나. 진짜 망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너무 손이 떨리는 거예요. A양은 고사장에서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좀 헤매고 있었는데 걔가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저를 두 번째로 이제 심하게 괴롭혔던 애가 있는데 걔 이름을 엄청 크게 부르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A양 어머니가 교육당국에 급히 알렸고 1교시 직전 부랴부랴 고사장은 옮겼지만 제 실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교육당국의 수능 업무 처리 지침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고사실을 사전에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수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당국이 사전에 파악해 최소한 교실 분리 조치는 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위축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 마주치는 환경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광주시 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며 이 사례를 전국의 교육청에 알려 대책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 아동 강제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시나요? 30년 만에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 1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종원 기자입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공사를 비롯한 각종 노동에 투입됩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부가 불황아 수용소로 만든 부산 형제복지원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노숙, 무전, 휴식, 거짓으로 다친 것처럼 꾸며 구걸하는 것, 그리고 가출아, 집단 거린 등이 바로 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다. 실상은 미성년자 납치와 가혹행위 등 불법 행위로 600명이 넘게 숨진 한국판 아우슈비츠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7살 때 그 안에 잡히 들어가가지고 내 부모 형제 지금도 일가친척이 어디 사는지 내 부모 형제들이 뭐 하고 사는지도 지금 약 30년 만에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당수가 어린 아동이었던 피해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장기간 인권 침해를 당해 위법성이 중하다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26명에게 146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법장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재판장은 강제 수용으로 고통을 겪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맞은 기억, 거기서 당한 고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돈은. 근데 이렇게 가도 판사님이 인정을 해주니까. 정부는 형사재판의 공소시효와 같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권에 여야가 없다고 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에게 총 1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정사진을 든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10년 만에 막을 내리는 손해배상 소송에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치죠. 11명의 피해자들은 1940년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2012년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이들의 2차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일본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확정된 것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라고 보고 일본 기업들이 총 11억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탓에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탄스럽고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저희 어머니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습니다. これらの判決でございますが、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これ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ません。 일본 기업들은 앞서 확정된 다른 배상금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밝혔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20여 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됐던 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걸어다니며 노후화된 주택과 주변 환경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모아타운 같은 걸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히 사업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오 시장과 원 장관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둘째 임신 소식으로 팬들의 축하를 받았던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어제 등려했습니다. 양측 소속사는 이민정 씨가 오후에 딸을 출산했다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이민정 씨는 임신 발표 이후에 SNS에 일상을 공유하며 해명이 버디라는 사실도 알렸죠. 이병헌 씨 역시 최근 제44회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을 받으며 이민정 씨 아들 그리고 곧 태어날 버디와 영광을 함께하겠다며 둘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화제가 됐습니다. 이병헌 씨는 현재 출산한 아내 이민정 씨 곁을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12일 입대한 방탄소년단 지민이 오늘 팬들을 위한 선물을 깜짝 공개합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민의 입대 전 녹음한 솔로 디지털 싱글 클로저 댄 디스를 오늘 2시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덤 아미에 대한 지민의 마음을 담은 팬송으로 팬에 대한 사랑과 약속을 가사로 표현한 곡이라고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는 지민이 군 입대 전 촬영한 신곡 안무 연습 영상과 비와 함께 팬들에게 인사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멤버들은 입대에 앞서 군 공백기를 위해 미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도살장을 탈출해 기차역에 출몰했던 황소 리카르도.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다는 누리꾼들의 마음을 자극하며 SNS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소셜미디어의 스타로 유명세를 타며 캐릭터 인형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내년 1월 3일 출시되는 이 인형의 가격은 $20, 약 26,000원으로 수익금의 일부는 리카르도가 보내진 동물보호소에 쓰일 예정이라고요. 리카르도는 현지 시간 14일 뉴저지주 뉴요크 팬역에 느닷없이 출몰한 황소인데요. 선로에 들어가 배회하며 45분간 열차를 지연시키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동물보호소에서 회복 중이고 리카르도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앞으로 약 450마리의 동물 친구들과 생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나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민 인구 고령화로 100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에 은퇴를 하고 건물관리직을 맡은 부기희 씨. 부 씨는 70대로 접어들면서 10년 넘게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60세부터 지금까지 받는 금액이 제가 부은 금액에 벌써 몇 배를 넘었습니다요. 앞으로 이 보장성 보험만큼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 고령 수급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자 연금 수급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령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의 연금 수령자는 지난 10년 사이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령화에 저출생이 겹치자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노인들도 일자리를 갖고 사회복지비를 함께 내는 등의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금도 받으시지만 일도 하시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해서 버는 소득이 세금을 내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새로 재개념화를 해야 되는. 눈앞에 맞닥뜨린 초고령 사회. 고령자들의 지속 근로와 생산적 활동 지원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연장됐던 항공사 마일리지가 올해 말로 소멸됩니다.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죠.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다른 상품 구입으로 바꾸자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항공사에서 보낸 마일리지 소멸 안내 문자입니다. 코로나 기간 최대 3년 연장됐던 마일리지가 10일 후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 지금 28,647을 그중에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원하는 날 마일리지 항공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항공사별로 하루 평균 50여 편이나 뜨고 내리는 김포 제주 노선에 미리 내년 2월 항공권을 사려 해도 가족이 같이 탈 마일리지 좌석은 없습니다. 3명 동시에 가능한 좌석은 없고 거의 다 만석으로 조여지긴 해서요. 돌아오는 4일 일요일은 마일리지가 전편 만석이긴 합니다. 다른 대체 상품 구입이 가능한 항공사 마일리지 몰로 가봤습니다. 품목도 적은 데다 보너스 좌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손해입니다. 마일리지 몰에서 1마일리지의 가치는 7.1원 수준인데 김포 제주 항공권은 비수기 기준 30원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포인트를 원래는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이제 그 포인트가 아까워서라도 그 물건을 구매를 해야 하는. 지난 3분기 기준 미사용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2조 원, 아시아나 9천억 원에 달하는데 보너스 마일리지 좌석은 고작 5에서 10% 정도입니다. 이렇게 소멸시킬 바에야 마일리지를 주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항공권 가격을 낮추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은 매일 평균 1시간 20분을 출퇴근길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통근자는 하루 평균 83.2분을 출퇴근했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63.7분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었고 가장 짧은 곳은 강원권으로 52.1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보행자와 충돌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에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전동 킥보드 사고에는 면책 조항이 적용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특별 약관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시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총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5,956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3%로 1년 전보다 4.9%포인트 높아졌는데 OECD 국가 중 총부채 비율이 증가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온 지구가 성탄절 분위기로 들뜬 연말, 곳곳에 출몰한 산타클로스 소식 그간 많이도 전해드렸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파리 에펠탑에도 산타가 잠시 들렀다고 하네요. 파리의 상징 에펠탑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분류하느라 한창 바쁠 산타클로스가 잠시 시간을 냈나 본데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산타를 만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함께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은 지상 59m 에펠탑 테라스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마켓인데요. 핫초코나 뱅쇼를 즐기며 꿀이나 머스타드 같은 현지 특산물을 쇼핑할 수 있답니다. 에펠탑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 것 자체가 처음이라는데요. 오는 1월 15일까지 에펠탑 개장 시간 동안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또 일주일 뒤면 설렘 가득한 새해가 찾아오죠. 매년 연말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성대한 볼드롭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때 쓸 전광판은 일찌감치 도착을 했답니다. 새해는 아직 일주일도 넘게 남았는데 일찌감치 카운트다운을 외쳐보는 사람들. 내년 한 해 그 시작을 알릴 2024 전광판이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도착했습니다. 매년 연말 성대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는 이곳에 오기 위해 서부 LA에서 출발해 대륙을 횡단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전기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니 우리에게도 뜻깊은 일이죠. 이 전광판은 이곳 브로드웨이 광장에 잠시 전시됐다가 새해 볼드롭 행사 때 건물 꼭대기에 공 아래에 놓일 예정이랍니다. 2024년을 맞을 그 화려한 모습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미국 플로리다의 한 식물원에서는 일몰 후에 만나볼 수 있는 밤의 정원이 인기라는데요.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이곳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녀석, 아니 어르신이 있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페어차일드 열대 식물원. 해가 진 뒤 펼쳐지는 나이트 가든 투어가 한창입니다. 갖가지 식물과 어우러지는 형형색색의 조명들이 설렘을 더하는데요.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들 연말의 즐거운 한때를 만끽하는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곳의 명물인 137살 수령의 나무 아치. 조명을 통해 형상화한 얼굴이 사람들에게 농담을 던집니다. 질문을 하면 137년 세월의 지혜가 담긴 대답도 해준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고민거리가 있으면 찾아가 봐야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달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생 22명이 강제로 출국당했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듯 몸만 돌아갔다는데요. 책임이 있는 학교와 출입국 당국은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한신대학교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그냥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강제 출국을 당해요. 다시는 대한민국에 못 들어와요. 한국에 남은 가족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학교 측과 우리 정부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신대가 그 학생분이 여기 한국에 있는 가족들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왜 유학 못되고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아직도 궁금해요. MBN이 직접 강제 출국당한 유학생과 연락해 들어보니 한국의 발전한 IT 기술을 배우려던 꿈이 날아갔다고 토로했습니다. keyinchalik o'zim soham IT sohasini
o'sha O'zbekistonga kelib Koreyadan olib kelgan bilimlarimni O'zbekistonga taqdim etish maqsadim shu bo'lgan. 애초 유학생들은 국내 은행에 1,0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학교로부터 잘못 안내받아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알고도 지침을 어겨가며 조건부로 비자를 발급해줬지만 정작 문제가 터지자 외면했습니다. 학교는 줄어드는 입학생을 대신할 유학생을 원하고 법무부는 관리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다 보니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미등록 체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학생의 숫자를 계산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수 인증 대학의 경우에는 더 많은 유학생들을 받을 수 있고 불량 대학으로 낙인 찍히면 더 이상 유학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유학생을 007 작전처럼 쫓아낸 책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요즘 글을 쓸 때 대부분 컴퓨터로 쓰게 되죠. 손으로 글자를 쓰는 경우는 드문데요. 하물며 붓으로 무언가를 쓰는 일은 더더욱 없는 세상이지만 붓글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간을 들여 먹을 간 뒤 조심스럽게 붓을 적시고 한자 한자 정성으로 글을 써내려갑니다. 컴퓨터 자판이 글쓰기를 대신하는 요즘, 붓글씨의 한 획은 낯섦을 넘어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때가 묻지 않고 맑고 깨끗함을 뜻하는 6.1학번 우산 송하경의 무구가 관람객을 맞이하고 공자의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와 맹자의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기쁨의 군자 삼락이 전시의 의미를 전합니다. 저희 서도에 110번째 갖는 전시회로서 많게는 60년 차 선후배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양하게 준비 전시하였습니다. 여느 전시회에서 보실 수 없는 차별화된 작품을 다양하게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해 문화의 아름다운 숨결을 느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0년, 역대 동호인 82명의 총 122점의 작품에는 그만큼의 시간과 개성이 담겨 있습니다. 15대 고함 허남일의 단정하면서도 법도가 느껴지는 해서부터 32대 화암 김문성의 캘리그라피, 61대 소원 조윤서의 직관적인 금문까지 서예와 동양화, 전각 등으로 변주합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어서 이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필법 같은 것도 배우고 또 한시나 경전 같은 것들을 많이 익히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60년간 붓으로 담아낸 올곧은 선비 정신, 서도의 정신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대표 소주인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 가격을 오늘부터 10.6%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월 1일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로 했지만 하이트 진로는 열흘 앞당겨 출고가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아침도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관령 영하 20.2도, 서울 영하 14.5도 등 곳곳에서 또다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더 낮습니다. 오늘도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고요. 성탄절인 월요일이 돼서야 평년 수준의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에는 계속해서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도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하루 동안 제주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춘천 영하 14.5도, 대전은 영하 13.1도 나타내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7도, 청주 영하 5도, 안동 영하 4도 등 동일 춥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성탄절에는 별다른 눈 소식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